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지금 2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 신랑은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난히 수학을 잘 못했어요. 학원도 따로 안 다녔고 질문할 곳이 학교 선생님밖에 없어서 교무실에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하도 자주 가서 귀찮을 만한데도 갈 때마다 선생님은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자상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수업 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은 다 엎드려 자고는 했는데 저는 못하는 과목이니까 더 열심히 배우려고 눈 크게 뜨고 수업 듣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기특했던 건지 수업 시간마다 유난히 저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고 교무실 갈 때마다 다른 애들 몰래 간식 같은 거 한두 개씩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가끔 학교 밖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분식집에서 떡볶이 같은 것도 사주시고 그랬네요. 여하튼 그렇게 조금씩 돈독해지다 보니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린 제자가 좋아하는 티를 내면 분명 부담스러워서 지금의 좋은 관계도 틀어질까봐 그 마음을 최대한 숨기려고 했어요. 여고다 보니 젊은 남자 선생님들이 거의 학교의 연예인처럼 인기가 많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던 수학 선생님도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시고 약간 무뚝뚝해도 학생들을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참 인기가 많았어요. 이미 선생님한테 고백한 선배 언니들도 많았지만 그냥 거기서 끝이었죠.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기를 이성으로 본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머리로는 아무렇지 않게 선생님을 대하고 싶었지만 선생님 앞에 가면 너무 떨려서 얼굴이 새빨개지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도 분명 제 마음을 눈치챘지만 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이 싱숭생숭한 마음을 최대한 누르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 실망하실 것 같아서요. 수능 시험 한 달 전부터는 교무실도 안 찾아갔고 교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에 일부러 선생님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칠판이랑 교과서랑 노트만 보면서 수업 들었어요. 제가 한 달 내내 그러니 선생님도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달까요? 수능 보기 며칠 전 수업에서 시험 잘 봐라 그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정말 딱 제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줬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선생님이 졸업한 바로 그 대학에요. 게다가 제가 원하던 학과에 선생님의 후배까지 돼서 날아갈 듯이 너무 기뻤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되고 졸업식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람이 좀 뜸해지자 혼자 수학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대학 붙었어요. 그래, 선생님도 알고 있지. 장하다. 그동안 우리 유진이가 참 고생 많았지. 축하한다. 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뭐. 선생님, 저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붙었는데 맛있는 거 사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성인인데 술 사주세요. 선생님이 맛있는 건 사줄 수 있지.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갈까? 다른 애들은 이미 약속 꽉 차 있죠. 전 그래도 선생님이랑 식사하려고 시간 다 빼놓은걸요? 저 이제 서울 올라가면 선생님 뵈러 오기도 힘들 텐데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아끼는 제잔데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먹고 싶은 것 정도는 사줄 수 있다 하시더군요. 바로 그날 선생님 퇴근하고 나서 만나기로 했어요. 뭐가 먹고 싶냐 하셔서 파전이랑 동동주를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먹었죠. 술을 몇 잔 마시니 기분이 들뜨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실 선생님 좋아해요.
선생님이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동안 티는 안 내려고 했지만 저도 이제 20살이고 성인이에요. 선생님 혹시 지금 만나는 분 있으세요? 하고 그간 숨겨왔던 제 마음을 고백해버렸습니다. 선생님은 난감하게 슬쩍 웃으시더니 유진아, 너가 아무리 성인이 됐다고 해도 이제 막 20살이 된 거고 아직 못 해본 일이 많잖아. 해보고 싶은 일도 많을 거고 네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서 잘 모를 거야. 앞으로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은 제가 어려서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저는 진짜 선생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여자가 되려고 진짜 죽을 만큼 공부해서 일부러 선생님 대학교 후배까지 된 건데도요. 선생님,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연애도 공부도 다 잘할 자신 있어요. 저 20살이고 점점 더 이뻐질 텐데 그래도 싫으세요? 이렇게까지 말하니 선생님은 펑 난감해 하셨어요. 말없이 술을 한두 잔 더 쭉 들이키더니 유진아, 선생님은 네가 싫은 게 아니야. 그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너가 얼마나 밝고 괜찮은 사람인지 봐왔잖아. 노력할 줄 알고 결국은 해내는 거 보고 내 제작이긴 하지만 네가 참 멋진 사람이란 걸 느꼈단다. 그냥 내가 앞으로 너한테 찾아올 기회를 뺐을까 봐 그래. 선생님, 저 진짜 잘할 자신 있다니까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인 줄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술 기운에 울컥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다독이며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앞으로 4년 동안 대학 생활 잘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네 마음이 그대로면 선생님이 그때 마음 받아줄게. 그날로 또 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선생님, 그 말씀 무르기 없기에요 하면서 몇 번이나 확답을 받아놓고 제 마음 변할 리는 저절대 없으니 선생님도 약속 지키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가 대학교에 입학했고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기들과 선배들, 여러 교수님들과 대외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하니 정말 갑작스럽게 인간관계가 넓어지더군요. 저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대외 활동에 학생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때까지 딱 한 번 빼고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목표가 선생님 같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였네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들을 들으면 참 열심히 알차게 사셨었구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뒤지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뒤쫓아가려고 했던 거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선생님께 연락했고 1년에 한 번은 선생님과 만나서 식사도 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장안에 열심히 사네 이러셨는데 3학년 2학기가 지나자 별다른 말은 안 하셨지만 어라? 제법이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선생님이 절 여자로 봐주기 시작한 게요. 자주는 아니지만 선생님께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말 안 했는데도 제 생일을 먼저 챙겨주셨어요. 뭔가 대할 때도 제자를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자를 대하는 태도로 바뀐 느낌이었달까요? 4학년 2학기가 되고 저는 결국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에 성공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 들어본 회사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이제 취업해서 어엿한 사회인이에요. 졸업도 얼마 안 남았고요. 재영 씨, 이제 제 마음 받아주실 건가요? 이렇게 말하니 선생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제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따뜻하게 눈을 맞추면서 웃더니 물론이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면서 너같이 대단한 여자를 내가 감히 만나도 되는 거냐고 하면서 사실 졸업식 때 한 고백도 20살의 패기로 거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들었다며 얼마 못 가 연락도 끊길 거라 생각했었대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제 마음이 그대로니까 선생님도 그때부터 진지하게 절 생각하셨대요. 집에서도 이제 그만 선봐서 장가가라 노래를 부르시는데 만나는 사람 있다면서 싹 잘났다고 했대요. 그날부터 저희의 연애가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몇 년 동안 참았던 마음을 서로 아낌없이 마음껏 표현하게 되니 세상이 정말 말로만 듣던 것처럼 핑크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연애하는 시간마저 아깝다며 저희는 제가 25 봄이 되는 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오빠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영 오빠랑 결혼할 김유진입니다. 응, 어서 와요. 나이가 좀 어려 보이네? 아, 네, 24살입니다. 뭐? 아니 어떻게 재영이 네가 올해 35 아니냐?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아,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오빠가 선생님이었어요. 이 말을 하자 시어머니들 분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점점 취조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가씨 지금은 뭐 하는데? 지금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은 나왔고 오빠랑 같은 대학 졸업했습니다. 머리는 있나 보네. 학생 때 우리 아들 우릴 정도면 발랑까진 줄 알았더니 뭐 공부는 좀 했나 보네. 부모님은? 엄마, 무슨 말을? 넌 가만히 있어.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 부모님은 안 계시고 고등학교 때 조부모님이랑 지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고아란 얘기네. 얘, 너 미쳤니? 선보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할 때는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한사코 싫다더니 고아를 데려와? 엄마 아까부터 말을 왜 그렇게 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너지. 내가 그렇게 물어볼 때 괜찮은 여자라며? 보면 알 거라고 해놓고 이런 물건을 데려와? 그리고 너 학교에서 애들은 안 가르치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제자를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오니? 둘 다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유진이 취업하고 나서부터 정식으로 만났어. 다 큰 사회인끼리 건전하게 만난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지금 엄한데 이혼 히스테리 부리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이혼 얘기하지 말랬지? 첫 만남부터 아주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화가 난 오빠 어머니가 결국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자 오빠는 미안하다며 오늘은 그냥 가자 하고 나왔어요. 오빠 어머니는 고아는 안 된다며 반대하시자 오빠는 계속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나오면 교사도 관둬버릴 거라고 했어요. 결국 오빠 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 이런 거냐며 참 효자 났다. 엄마한테 협박질이나 한다 하시며 저희는 겨우겨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 아침마다 저한테 전화하셔서 집으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가면 청소해라 반찬해라 이것저것 일을 시키시더군요. 시키신 일을 몇 시간 동안 하다가 잠깐 식탁 의자에서 쉬고 있으면 불처럼 화를 내면서 너는 시키는 일 아니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냐? 부모 없는 년 며느리 삼아줬으면 감사하다고 넙죽 알아서 귀여워야 할 거 아니야? 일일이 내가 주말 아침마다 너한테 전화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멍청이 앉아있지만 말고 저기 커튼이나 좀 빨던지. 앞으로 내가 먼저 전화 안 해도 알아서 먼저 와서 하라고. 오랫동안 꿈꿔온 사람과 결혼하게 됐으니 이 정도 단점은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모든 일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저만치나 안 좋게 보고 계시니 속상했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미움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가 오해하시고 있나 보네. 내가 앞으로 잘하면 어머님도 나를 다르게 보지 않으실까 싶어서 더 잘하려고 했어요. 시누이가 승무원인데 비행 다녀오면 저보고 쉴 때 먹을 맛있는 것 좀 사와라. 자기 스타킹 좀 빨러 와라 하더군요. 가서 화장실에서 스타킹 빨고 있으면 시어머니랑 시누이 둘이서 부모 없고 키도 조그만한 게 어떻게 재영이랑 결혼했는지
에휴, 저런 걸 보고 기적이라 하나? 오빠 키 큰 여자 좋아하지 않나? 그래도 얼굴은 반반해서 그걸로 꼬셨나 보지 뭐. 엄마는 걱정이다. 애라도 낳아봐. 키는 모계유전이라는데 쟤 닮아서 짜리몽땅한 애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이다. 저봐. 저렇게 작고 말라서 애는 낳겠니? 볼 때마다 하자투성이야. 쟤네 엄마는 좀 잘 먹고 애를 낳지. 저게 뭐냐? 어머니 말씀이 심하세요.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엔 건강하셨어요.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니 그건 못 참겠어서 한마디 하니. 저봐 시부모 말에 싸가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 저렇게 싹바가지가 없다니까?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아무튼 요새 애들 진짜 싸가지 없다니까. 아가씨, 여기 스타킹 다 빨았고요. 제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 들을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말씀을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만 가볼게요. 내일 출근도 해야 돼서요. 하고 겉옷 챙겨서 쌩 나가버리려니까. 그럼 우리 밥은 누가 하라고? 밥은 해놓고 가. 이러는 걸 무시하고 빨리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가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맨날 엄마 집에 가고 안 힘들어? 우리 주말에는 그냥 우리끼리 있자. 나 주말만이라도 여보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남편은 제가 주말마다 어머님 집에 가서 일해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남편은 평일에 학교 출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며 주말에라도 쉬게 냅두고 저만 조용히 오라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직장 다니고 출퇴근하는 건 똑같은데 왜 저러시나 싶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었으니까요. 아직 신혼인데 괜히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저 때문에 어머님이랑 남편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요. 괜히 이간질하는 것 같고 제가 조금만 더 어머님이랑 관계가 좋아져서 모두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미안해. 어머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자기도 알잖아. 엄마랑 세영이가 너 괴롭히는 건 아니지? 혹시라도 그러면 바로 말해. 설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배고파용.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어머님 댁에 갔는데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님들이랑 친구분들 드시게 과일 깎아서 대접하고 저는 안방 청소하고 있었어요. 너네 며느리 참 예쁘다. 작고 여정같이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어리고 참 이쁘다. 저번에 결혼식 때 화한 보니까 재영이랑 같은 대학 나왔어? 재영이 제자라는데 제가 대학도 우리 재영이 따라갔나 보더라고. 어머, 재영이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다더만 우째 결혼도 제자랑 했나 보네. 호호. 어휴, 남 부끄럽게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 점잖은데 가만히 있는 애를 제가 꼬신 거지? 조그만 게 어려서 발랑 까져가지고는 제 부모가 없잖아. 부모 없이 자란 년들이 다 저렇지. 에휴, 어떻게 단단히 꼬리를 쳐놨는지. 재영이가 쟤 아니면 호래비로 죽는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결혼시켰지 뭐야. 그래도 얼굴도 예쁘고 명문대 나왔겠다. 회사도 좋은데 다닌다며. 시어머니 방 청소해주는 며느리가 요새 어딨어? 자기 복 받았네. 복은 무슨 복. 부모 없는 애 내가 걷어준 거지. 제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니? 저런 애가 우리 재영이 만난 게 복이지. 우리 아들 키 크고 인물 좋고 명문대 나와서 교사하고 있는데 재영이 소개시켜줄 좋은 집 아가씨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전현이 여시같이 채가지고. 그때 제가 장롱이 쪽 닦다가 발밑에 의자가 흔들려서 우당탕 큰 소리를 내고 넘어져 버렸어요. 큰 소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니? 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넘어지기 전부터 식은땀이 나고 약간 어지러웠는데 아예 넘어져서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저 괜찮아요. 말 한마디 하고 기절해버렸어요. 소란스러워서 눈을 뜨니 병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서 계시고
남편이 제가 깨어난 걸 보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임신이래요. 아니, 임신이었대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유산해서 수술했다네요. 제 어미가 몸이 시원찮았다더니 제발아. 저래서 애는 멀쩡하게 낳겠니? 애 낳기도 전에 제 엄마처럼 요절해버리는 거 아니냐? 엄마, 아픈 사람 앞에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저봐, 애도 하나 못 낳아서 죽여서 내놓는 게 애미가 맞냐? 차라리 잘 됐는지 모르지. 저 몸에서 자식 봐봤자 어디 하나 장애 있는 애 나올지 어떻게 알겠니? 김재영 너도 생각 잘해. 아직 새 장가 늦지 않았다.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설마 그동안 지금까지 애 집에 불러서 괴롭힌 건 아니겠지? 흥, 몰랐니? 원래 새 사람 들어오면 초장의 길을 잡아놔야 너나 나나 고생을 안 하는 거야 이모지라. 얘는 가뜩이나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이렇게 안 밟아주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해지겠어? 여기서 나가. 앞으로는 내 엄마 아냐. 난 당신 같은 악마 엄마로 둘 생각 없어. 어떻게 애를 감싸줄 생각은 못하고 괴롭힐 생각만 하고 있어? 내 엄마긴 해도 성품이 좋지 못한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못 보고 있겠다. 그리고 세영이 데리고 정신과 꼭 가. 엄마나 걔 둘 다 사이코패스 같아. 아기 잃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정말 내가 창피해서 앞으로 다신 나나 우리 가족 볼 생각하지 마. 인연 끊자고. 하고 시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고서 미안하다고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고 아니 모르고 있었던 자기가 병신이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맹세컨대 다시는 저나 우리 아기들한테 시어머니랑 시누이 얼굴 볼 일 없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지금까지 꾹 참았던 눈물까지 담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가에게 미안한 마음과 아기가 온 줄도 몰랐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미워서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도 미안해서요. 그날은 그렇게 둘이서 붙잡도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회사에 병가를 내고 나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네, 저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네, 그렇게 됐어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그 통화를 하고 2시간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우리 건물주를 아는 사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주가 너 때문에 이번에 계약 끝나면 가게 빼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니? 아니, 너 건물주라 아는 사이면 사정 좀 해봐. 아니,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를 몇 년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 연장이 안 되면 난 어디로 가라고? 그거야 어머님 사정이시고요. 어머님 너무 똑똑하고 잘난 분이시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죠. 재수없는 건물주라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사정을 하나요?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도 아니죠. 아줌마, 저는 아줌마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어떤 계약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얘,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너가 무슨 계약을 한다고 그래? 그 건물 이제 제 거거든요. 제 건물에 아줌마처럼 이상한 사람 들어와 있는 거 싫어서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리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찾아와서 벨 누르고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네요.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 네가 사장님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리 못되게 안 굴었지.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 사장님, 아니 사돈어른한테 아가가 잘 말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가족이잖아. 월세를 안 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쫓아내는 게 말이 되니? 그만 돌아가세요. 자꾸 와서 계속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부릅니다. 얘,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니? 하나뿐인 시애미한테 내가 너한테 뭘 그리 모질게 했다고 시애미를 밖에다 이렇게 세워놔? 그리고 니네 아버지가 우리 상가 건물주인 걸 왜 말 안 하니? 너 나 시험하려고 그런 거냐? 계속 시끄럽게 저러셔서 결국 경찰 불러서 쫓아냈네요. 경찰한테 붙들려 쫓겨나니 그 다음부터 저한테 안 오고 남편한테 가더라고요. 남편한테 가도 별 수 있나요?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소리만 들으셨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셨어요.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맘고생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회사 빚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죠.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 해도 혼자 힘으로도 버거운데 저까지 딸려 있으니 아버지가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결국 저는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중에서야 들은 거지만 원양어선 타러 가신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배를 타고 온갖 노동으로 빚을 갚고 목돈을 굴려 지금은 건물 여러 채를 가진 사업가가 되셨대요. 제가 결혼하고 몇 달 뒤에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어떻게 아빠 힘없이 이렇게 잘 자랐냐고 한참을 우시대요. 결혼식에 아빠 손잡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 해줬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잘 되었으니 울지 마시라고 다독였죠. 나중에서야 들은 거지만 참 점지않은 나이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까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가끔 연락해서 안부 묻고 가끔 식사하는 정도였는데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것도 우연히 제 통화하는 거 듣고 아셨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재수없는 여편네 가게 확 빼버릴까?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여성복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상가도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최근에 저한테 자기 건물을 주겠다 하셨어요. 언제든지 그 여자가 괴롭히면 말만 하라고 했었는데 어차피 인연 끊는 김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시어머니 가게도 계약 만료로 해달라고 부탁드렸네요. 시어머니가 신랑한테도 와서 패악을 부렸다는데 그냥 무시하고 집에 와버렸대요. 그러면서 다 정리하고 장인어른 회사나 물려받을까? 이러길래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요즘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뿐인 내 편인 남편, 지금 제 뱃속에 새로 찾아온 아가 쌍둥이들까지. 저 지금 임신 4개월 차예요. 지금은 회사를 관두고 아버지께 받은 건물 관리하면서 태교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만나 그 사람한테 떳떳하고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고 지금은 그 사람과 결혼해 아기까지 얻어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직 저는 30도 안 됐지만 앞으로 제 가족과 살아갈 모든 날들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는 없고 집에서 살림도 하면서 이것저것 소일거리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월세 40만 원짜리 가게를 하나 임대해서 소소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방을 하나 차렸어요. 거기서 공업용 미싱 한 대, 오바로크 한 대, 다림이랑 이것저것 놓고 아기자기한 제 공간을 만들었죠. 강아지 옷도 만들고 생활용품도 만들고 해서 인터넷에 몇 개씩 팔기도 하고 바느질 배우려고 오는 분들에게 예약제 수업도 하고 거의 프리랜서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작게 뭘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그 손재주를 저희 친정엄마한테 물려받았나 봐요. 저희 엄마 음식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간단한 반찬서부터 이것저것 손 많이 들어가는 복잡한 요리도 재밌다며 곧잘하십니다. 저희 친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작게 하셔요. 화분에 씨앗 심어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소녀처럼 좋아하시고요. 워낙 뭐든지 한가득 만들어서 남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걸 좋아하세요. 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들이 놀러와서 밥상을 차려주면 너네 엄마 요리 잘하신다면서 밥그릇을 3공기씩 비우고 그랬어요. 엄마도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맛있게 잘 먹는 거 보면 엄마 배가 더 부른 것 같다며
음식해서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하셨지요. 저 결혼하고 나서도 시부모님도 드시라고 김치도 종류별로 해서 보내주시고 제철 음식도 참 많이 해주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공주처럼 사는 분이신데 살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요리를 아예 못 하십니다. 시댁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요리고 청소고 다 해주십니다. 김치 같은 건 백화점에서 사 먹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손에 물 묻힌 적이 없어서 계란 후라이 하나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공주처럼 살아와 입맛조차 고급인 시어머니조차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먹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정작 고맙다, 잘 먹겠다고 전해드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보통 이렇게나 많이 뭘 만들어서 보내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감사 인사는 하지 않나요? 우리 엄마한테 직접 연락하기는커녕 저한테도 입 싹 닦아버리니까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엄마가 보답을 바라고 음식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달마다 음식을 해다 주니 시댁에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 괜찮다고 그러려니 한다고 하시지만 엄마도 사람인데 섭섭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많은 양을 정성껏 요리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저번에 엄마가 고들빼기 김치가 잘 됐다며 사돈댁 드려야겠다 하셔서 제가 시댁에 직접 갖다 드렸죠. 시어머니도 어머 너무 맛있겠다 하고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번에 너희 엄마가 배추 겉절이 해주신 것도 정말 내 입맛에 딱이라며 사돈한테 조금 더 만들라고 해봐 이러는 겁니다. 자기는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어서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주 당연한 듯이 음식해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나요? 순간 너무 울컥해서 나도 모르게 벌컥 승질낼 뻔하다가 속으로 참을인자 3번을 새기고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했어요. 근데 옆에서 신랑이 눈치 없게 안 그래도 장모님이 엄마 먹으라고 더 보내주실 거래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 김치라도 이렇게 보내야 속이 편하겠지. 시골 사시면서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아무것도 없이 시집 보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스러우셨겠어. 없는 집에서 굳이 또 시집을 보내겠다고. 이래서 서로 격이 맞는 집안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싶었어요.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대꾸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파트 사주셔서 거기서 신혼집 차렸거든요. 혼수는 제가 모은 돈으로 채워 넣었고 친정에서 도움을 못 준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당연히 시부모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 감사했고 그래서 시댁에 잘하려고 제 딴엔 많이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처녀 때 탤런트였었기는 했는데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다 해줘 버릇해서 그런지 공주같이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어머니 대신 제가 별고생을 혼자 다 했어요. 시어머니 백화점 문화센터 신청도 제가 하고 센터에 바래다 줬다가 집에 모시고 오는 것도 제가 하고 하여튼 제가 한동안은 시어머니 매니저처럼 살았네요. 눈도 어찌나 높으신지 시어머니 생신이나 기념일마다
비위 맞추면서 선물 대령하느라 그것도 고생이었네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케이크 주문 제작해서 용돈 조금 챙겨서 브랜드 선물하려고 하면 남편이 그것 가지고 우리 엄마 눈에 차겠냐고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 빵빵한 소위 아주 잘 나가는 셀러리맨이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정말로 시집 잘 왔다.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진짜 볼 때마다 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씁쓸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부유한 시댁에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남들보다 편하게 사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없는 집안 어쩌고 하는 말까지 들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고마운 사돈이라면서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요리해 주신 건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없는 집에서 기어코 격 안 맞는 데에다가 억척스럽게 시집을 보냈다는 말이나 듣고 말이죠. 시댁이 돈이 많고 아파트까지 해줬으니 친정 욕을 해도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무 죄 없는 순박한 우리 엄마는 딸이 시집을 잘못 가서 괜히 욕먹는 것 같아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저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그날 밤은 잠도 못 자고 남편 몰래 눈물로 날밤 샜네요. 다음 날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시댁에 굳이 이것저것 안 보내도 된다고? 엄마 어깨도 안 좋은데 무리해서 음식 해줄 생각 말고 좋은 거 있으면 엄마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해하면서 왜 그래? 사돈이 음식이 별로라고 하시던 간이 좀 셌나? 죄송해서 어째 이렇게 시댁 비위 못 맞출까봐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 보고 더 속이 문드러지더라고요. 일단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아냐 엄마 솜씨가 어디 가겠어. 너무 맛있다고 잘 드시겠대. 근데 엄마 힘드니까 그렇지. 어머님 돈 많아서 온갖 사내진미 알아서 잘 찾아 드시더라. 그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요. 이러고 전화 마무리했죠. 전화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로 시어머니는 돈도 많겠다. 속 편하게 잘 사는데 괜히 우리 엄마만 종종거리면서 사는 것 같고 솔직히 저한테 중요한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친정 엄마잖아요. 아무리 시댁에 잘해주려고 애써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본전도 못 찾는데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애쓰지 말자. 그 시간에 우리 엄마한테 더 신경 쓰자 마음 먹었네요. 그날 이후로 시간 날 때면 엄마한테 찾아가서 모녀끼리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엄마 모습 많이 남겨두고 싶어서 동영상도 찍고 했어요. 엄마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요리하는 것도 영상으로 찍고 꽃 키우는 것도 찍고 밭에서 일하시는 것도 찍어놨어요. 엄마의 이런저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엄마도 자기 나오는 게 재밌다며 좋아하시길래 이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엄마도 생각날 때마다 보고 엄마 친구들한테도 보여주신다고 해서요. 그런데 웬걸 엄마의 영상을 올린 채널이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유튜브로 뭘 해보려고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서 엄마의 자연스러운 시골 생활을 편하게 올린 건데 그게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랑 엄마는 그게 또 신기하고 재밌어서 영상을 계속 올렸더니 어느샌가 규모가 조금 있는 채널로 성장하게 됐어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팬이라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생기고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새로운 세상을 알게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 보니 사람 인생이 신기하게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엄마의 손맛이 담긴 비법 레시피로 공장이랑 협업으로 음식 개발을 해서 여러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엄마 이름으로 사업자도 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고 힘들었는데 엄마도 정신없어 하셨었지만 평생 농사랑 음식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나도 이젠 사장인가 우리 딸 덕분에 사장도 해보고 출세했다며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사업자 낸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이제는 정말 어엿한 사장님이 되셔서 동전 한 푼 아쉬워서 걱정하는 것도 옛말이 되었네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평생 꼼꼼히 가계부를 써오셨고 쓸데없이 허투루 돈 쓰는 법이 없어서 큰돈도 잘 모으시더군요. 한번 새로운 영역에 대해 배우시더니 재미가 붙으셨는지 부동산 경매도 한참 배우셔서 덕분에 건물도 사고 지금은 아주 신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시댁에는 그때 그 말 들은 이후로는 별일 없으면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했어요.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이 많아 바빠서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시댁에는 거리를 뒀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평소에 아무것도 없이 시집온 주제에 이런 생각이 강했으면 저런 말을 사람 면전에다가 하나 싶더라고요. 평소에도 뭔가 묘하게 기분 나쁘게 무시하는 말투였었는데 저한테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친정엄마를 들먹이는 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어머니가 나이만 많이 먹었지 인간이 덜 됐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하도 시댁에 잘 안 찾아가고 용건만 있으면 남편만 보내고 하니까 제가 집에 있을 시간을 어떻게 딱 아시고 직접 찾아오시대요. 저보고 뭘 조잡스럽게 하고 다니길래 어떻게 된 애가 시댁에 남편만 보낼 생각을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요즘 친정엄마랑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대체 니네 엄마랑 뭐라고 다니냐? 그래서 요새 사돈이 음식 안 보내주시는 거냐? 이럽니다. 저는 맞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깔보는 말투로 아니 시골에 사는 양반이 뭐 한다고 그리 바쁘시다니. 그 동네에 논밭밖에 더 있니? 커파에 바람 드신 거 아니니? 할 일 없이 돌아다닐 시간에 적적하면 우리 저 파김치 좀 담궈달라 해. 요새 파김치가 왜 그렇게 땡기니? 그 말을 들으니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사돈을 개무시하면 어떻게 저딴 식으로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는 말을 며느리 면전에다 할까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무슨 어머니 전용 반찬 가게인 줄 아시나 본데 지금까지 그래도 사돈이라고 호의로 해드린 거지. 저희 엄마한테 뭐 맡겨놓으셨어요? 김치고 식혜고 지금까지 엄마가 적게나 해드렸나요? 그렇게 많이 해서 보내주면 적어도 고맙다는 인사는 기본 아닌가요? 솔직히 어머니는 요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그리 잘나셔서 맨날 저희 집 무시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 괜히 신랑까지 꼴보기 싫어지는 거 아세요? 저 지금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거 아는데요. 솔직하게 어머니도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람 된 도리한 건 아니시잖아요. 죄송한데 저 지금 어머니 하시는 말씀 내내 하면서 곱게 듣고 있지도 못하겠고
좋은 소리도 안 나오니 돌아가 주세요. 하고 막 싸붙였어요. 시어머니는 어머어머 기가 막혀거리더니 역시 이래서 가난한 집 애들은 못 배워 먹어서 못 쓴다니까. 시부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나가긴 어딜 나가니? 여기 니네 친정 돈 없어서 내가 사준 집이잖아. 내가 집도 해줬는데 이 정도 말이 뭐 나쁜 말이야? 볼 때마다 없이 사는 친정이라 하시는데요. 저희 엄마 사업 시작하셔서 지금은 여기보다 더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어머님은 하는 거 없이 맨날 마사지나 받으러 다니시고 할 줄 아는 거나 있으세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실 줄 모르시면서 반찬은 계속 얻어드시고 싶으신가 본데 그렇게 드시고 싶으시면 앞으로 저희 거 사드세요. 얼마 안 한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한번 폭발하니 뭐에 씌인 것처럼 속에 있던 말을 다 내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저를 노려보시다가 기가 쏙 빠진 표정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도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니 그래도 어른인데 제가 좀 심했나 싶기도 했지만 볼 때마다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데 제가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생쥐한테 발등을 물린 고양이처럼 얕잡아 보던 며느리한테 한 방 먹으니 굉장히 자존심 상하셨는지 그 이후로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따로 전화해서 저희 친정 어머니 사업한다는 게 진짜냐, 허풍 떠는 거 아니냐, 그거에서 돈이 되긴 되냐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네요. 눈치 없는 남편은 토씨 하나 안 빼고 자기도 그렇게나 잘 될 줄 몰랐다며 장모님 순박한 시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장사수완이 좋다고 그랬다네요. 시어머니는 또 거기에 빈정상에서 끊으셨다는데 남편은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해주고요. 얼마 뒤에는 저희 남편한테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파김치 주문해서 사드셨네요. 저희 엄마가 해준 파김치가 생각나서 입맛도 잃으실 정도였는데 미운 며느리한테 파김치 부탁하기에는 죽어도 싫고 또 제가 곱게 안 갖다 드릴 거 아셔서 그랬나 봐요. 시어머니가 결국 반찬 주문했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고 참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곱게 쓰시고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어려워서 뱅뱅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보니 참 사람 안 변한다 싶더라고요. 젊을 때 탤런트 생활한다고 콧대 높고 자존심 센 그 성격이 평생을 가네요. 시어머니, 그 예쁘신 얼굴처럼 성품도 고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님이 주름 때문에 성형외과에 가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시는데 외모 관리처럼 마음 관리도 부드럽게 하셔서 본인 마음도 좀 편해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